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7월 3일 수요일이고요.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좀 살펴볼게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0.26%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 0.29%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0.22%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초대형 기술주인 이른바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모두 올랐습니다. 시장은 무역회담의 어떤 그 낙관론이 조금 희미해지면서 이렇게 안도 랠리를 펼치고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항공업계 보조금에 대한 보복으로 EU에 40억 달러, 약 4조 7천억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약간 상승폭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이란의 국제유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어저께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4.8% 이상 급락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국제유가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이렇게 일단 국제유가가 급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값은 반대로 2.32%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황이 사실은 요즘에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요즘에 개별주들이 굉장히 많이 위아래로 움퍽질퍽 되고 있는데 이런 개별주들의 움직임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면 되시는 대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시는 대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은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 보통 저희가 세력들은 돈도 많고 뉴스를 선점하고 이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력보다 훨씬 더 이 정보에 취약합니다. 또 주식 투자가 주식 투자가 어떤 선물 투자에 비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주식 투자의 개별 종목에는 개별 종목마다의 어떤 우발적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우발적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식 투자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주식 공무원도 회사의 CEO 경험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어떤 인수하는 회사에 숨겨진 우발적 채무를 100% 다 찾아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발적 채무를 해지가 이제 면한다는 겁니다. 해지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해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100% 해지잉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또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우발적 사건이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공장에 불이 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태풍을 맞았다던가 기타 등등의 이런 우발적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데 계약 해지가 있다던가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충당금. 이제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충당금이라는 단어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아파트 관리비에 이 충당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쌓는 거예요. 아파트가 노후화함에 따라서 어떤 것을 좀 개선해야겠다라고 미리 이제 쉽게 생각하면 보험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준비금, 보험금이랑은 좀 다른 건 보험이나 준비금은 이 자산 계정인데요. 어려운 말 자꾸 하죠. 죄송해요. 자산 계정인데
이 충당금은 자산 계정이 아니고 부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침부터 제가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라는 것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 여러분은 각각 CEO이시죠.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결정 임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아무 계획이 없이 사업을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일정의 계획을 세우고 또 마음가짐 역시 사장의 마인드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장사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장사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자본금, 사업의 자본금을 한 방에 다 쓰시진 않으시죠. 뭐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이번에 개업을 하는데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다 쓴다 이런 일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1억이라는 만약에 자본금이 있으시다면 이걸 한 번에 다 써서 운영자금이 없게끔 이렇게 만드시진 않으실 거예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일단 자신의 돈을 몰빵하는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질질 끌려가게 돼서요, 지루하고 힘든 투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리스크 헤지에 대한 충당금 계정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 충당금 계정이라는 건 결국엔 이제 현금입니다, 현금. 현금을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느냐인 건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분들도 좀 계세요. 이제 수익금을 전혀 찾지 않으시고 이걸 재투자하시는데, 이게 물론 이제 어떤 복리의 논리로 보면은 또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무조건 재투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본금이 커진 상태에서 리스크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9번 잘했다가 10번의 실수를 하게 되면 한 번에 이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당금을 쌓듯이 계좌를 하나 더 만드시고 수익금이 나면 일정 부분 이렇게 빼놓으시고 이 일정 부분 빼놓은 수익금이 나중에 어떤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CEO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결정 임원이라는 뜻인데 본인의 결정에는 본인이 꼭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남의 말만 듣고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는 그게 주식 공무원의 이야기라도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참고로 삼고 결정에 도움을 받는 그런 수단으로 삼으셔야지 나중에 원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그랜드 컨셉이 있잖아요. 컨셉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해서 큰 틀을 만들어 놓으세요. 큰 틀의 어떤 목표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놓으시면 그날 이렇게 어떤 개별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발적 상황이 닥쳤을 때입니다. 이제 우발적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앞에서 리스크를 해지를 준비한 투자자라면 그래도 이제 이 우발적 상황도 유연하게 넘어갈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분명히 데미지가 이제 존재할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발적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우발적 상황이 내가 예전에 예측 가능한 것이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 이거 좀 찜찜한데 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완벽한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뭐 손절을 한다든지 깨끗하게 투자의 실패를 인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우발적 상황이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아직 본인의 투자를 믿으셔도 됩니다. 내가 샀을 때의 이유가 변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물론 이런 경우에 이제 무조건적인 어떤 그러니까 실수라기보다는 상황이 변한 것을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 물타기를 한다든지 비중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주관적인 어떤 그 마음의 안정은 찾을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상황이 변한 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아직 불확실성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중을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제 마니커가 대주주 지분 변동으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제 막판에 꼬리를 남기면서 조금 여력을 남겨두기는 했는데 대주주의 투자자들이 미리 알고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발적 상황에 있어서 항상 대응하는 준비,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하는 준비는 비중 조절 그리고 분할 매수겠죠. 이 마니커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국제 돈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 12일 날 초복이 있고 중복 말복이 있어서 어떤 육계의 소비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재무제표상으로도 2019년 3월 달에 이 종목은 이제 흑자 전환, 영업이익이 흑자를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분간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어저께 제가 살펴보니까 사모펀드가 기타 법인의 어떤 물량을 대부분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모펀드의 정체가 아직까지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이 사모펀드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단기 마니커의 주가 흐름이 방향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한 7월 5일 보통주가 이제 1633만 주가 보호예수가 풀리는데 이것은 전체 상장 주식의 약 한 10분의 1 규모에 해당하는 규모로 어제 이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량이 한 2700만 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면 시장에서 충분히 녹아낼 만한, 다 풀리더라도 만약에 이 보호예수의 물량이 모두 다 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받아낼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일시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으로는 최초 마니커를 매수하셨을 때의 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며 이번 투자에 있어서 해지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해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한 투자자라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투자 습관을 꼭 고치세요. 이번 계기를 빌어서 앞으로는 투자를 사업을 하듯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지금 한 번의 어려움,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도에는 코스닥 종목 중에 70%가 하한가로 시작한 이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우발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좀 더 단단한 투자 자세와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평생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필요한 자산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우발적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 우발적 상황을 보인 마니커의 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고요.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 공무원 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주제에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 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 공무원이었습니다.